짧은 시간 안에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혹은 상승분을 늘리고 좁히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0.3%까지 상승폭을 줄여놨고요. 코스피는 또다시 하락 전환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네요. 시장에 조금 저항이 강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이슈들 또 수급 흐름까지 잘 점검을 하는 분 모셨습니다. 유영화 과장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일단 저희 항상 수급 특징 종목들을 살피고 출발을 하잖아요. 최근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겁니까? 네. 지난주에도 제가 와서 2차전지 소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차전지 쪽 이번 주에도 양기관, 사모펀드나 연기금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양극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주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삼성 SDI의 1분기 실적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듯이 2분기도 아마도 원통형 배터리 쪽 실적 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이쪽 원통형 배터리 쪽의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뉴스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먼저 이제 테슬라 쪽 이제 4680 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그다음에 BMW가 원통형 또 추가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모멘텀의 힘을 받고 있는데, 어제는 아주 기쁜 소식인 증설 이야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삼성 SDI의 말레이시아 원통형 배터리라는 증설 발표인데요. 이번 증설을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1조 7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25년까지 생산 라인 완공을 할 계획이고요. 첫 양산 시점은 아마 한 2024년, 내후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라인에서는 아마 이제 프라이맥스형 2170 배터리가 아마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LG에솔의 경우에는 지금 원통형을 만들어서 테슬라 물량을 이제 대기에도 상당히 부족하고 버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 적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에는 삼성 SDI가 오롯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보여주셨던 수급 흐름을 보니까 연기금에서 많이 샀던 쪽에 상신 EDP나 신흥 SEC와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어요. 원통형 배터리 체인 종목들이잖아요. 상신 EDP는 연기금이 많이 샀네요. 네, 아무래도 상신 EDP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IR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온리 삼성 SDI 물량만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 또 동사의 이제 수혜를 그래서 이제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마 이제 연기금들이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밸류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습니다. 1분기 실적 연환산으로 하면 6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연기금의 로브콜을 받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보여주셨던 수급창에서 눈에 띄었던 게 JYP 엔터, SM, 쇼박스, SBS 콘텐츠 허브 등도 보여요. 미디어, 엔터 쪽에 관심이 또 수급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오늘장 엔터주도 비교적 괜찮은데, 특히나 하이브는 새로운 걸그룹을 보여줬다라는 소식에 또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미디어 엔터 쪽도 지속 관심 둬야 될까요? 예, 저는 엔터의 경우에는 미국 ETF 상장이나 에스파 비롯한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 모멘텀이 줄줄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들로 인해서 엔터주 주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제가 이제 잔금에 대해서 소개드렸던 종목이 이제 쇼박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수급이 그렇게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여름 극장가를 달굴 만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이제 계속해서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모멘텀으로 이쪽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과거의 명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 이 작품을 연출하신 감독님께서 이번에 한산이라는 후속작을 내놓습니다. 다음 주 27일 날 개봉을 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소식 나와서 대성창투가 급등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투자자로 일부 참여 중인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수요일에 이제 CGV에 이 영화가 이제 그 예매율 상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개봉작의 예매율이 이제 상위에 오르게 되면 이를 이용한 어떤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기관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관 수급을 통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쇼박스의 경우에는 이제 비상선언이 개봉이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장에 큰 변동성만 없다면 어떤 최근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 개봉 전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쇼박스는 조금 더 보유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이제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잔금 해제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PNT인데요. 2차 전지 장비주 되겠습니다. 로열티 있는 대장의 품격. 첫 번째 포인트 오픈해 보시죠. 일단 로열티라는 점을 딱 키워드로 올려주셨어요. 사실 2차 전지 장비주를 볼 때 뭐 배터리 셀 3사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인데 PNT는 뭐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사에도 들어가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로열티는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약간 디스카운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PNT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이제 고객사로부터 상당히 인정받는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이런 키워드를 뽑아왔고요. 이 회사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롤트롤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내 1위의 2차 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대부분은 전공정 장비와 동박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는 조립 공정과는 좀 다릅니다. 압도적 기술력이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 음극재의 핵심 소재인 동박을 구리로 얇게 만든 방막인데요. 실제로 보면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풀나풀 거릴 정도로 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동박은 이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얇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PNT의 중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동사가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제 하나의 어떤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SK온이 이제 고객사인데 SK온 본인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 회사에는 마진율 2자릿수를 보장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보시면 이제 쉽게 이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PNT를 어찌됐건 키우겠다라는 의지도 약간 그렇죠. 나름 네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핵심 장비인 전극 공정 장비는 좀 일본 쪽이 과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괜찮나요, 저희? 네, 맞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과점하고 있는 부분을 이 PNT가 국내 3사로부터 이제 수주 물량을 꾸준히 확보를 하면서 점유율 계속해서 늘려가는 중이고요. 이제 제가 양사의 수주 잔고를 좀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와 그 경쟁사 일본 기업 히라노의 수주 잔고는 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술력 면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였지만 현재로서는 가격과 기술력 면에서 좀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술력과 대응력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응력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향후 점차 수주 격차 압도를 하면서 해당 장비 시장을 좀 저는 장악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PN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배터리 3사 그리고 중국 쪽 2차 전지 롤트롤 장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이제 동박 기업이죠. SK 넥실리스의 동박 제조 장비를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도 사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 납품하는 PNT 뭐 추가 수주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국내 3사가 내년, 그러니까 2023년까지만 해도 350기가와트시까지 수준까지 이제 캐파를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최근 SK 이노베이션이 공시한 내용을 제가 하나 참고로 갖고 왔는데 며칠 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SK온의 헝가리 공장에 대한 유상 증자건인데 배터리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고요. 규모는 1조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향후 SK온 이외에도 국내 배터리사들의 글로벌로의 어떤 증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의 중심에 저는 PNT가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발주 사이클의 본격화 그 가운데서 PNT를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주가가 조금 많이 빠졌다는데 이 많이 빠진 주가를 상쇄할 만큼 이 시장의 성장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배터리 업체들이 급증하는 투자와 또 이에 따른 장비 발주 사이클이 도래를 한다면 장비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저는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실제로 고객사의 이제 급증하는 수주를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4공장 증설 중이고요. 또 현재 같은 경우는 연간 6천억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는 이 4공장 증설로 인해서 1조 원까지 늘려갈 계획이고 추가적으로 이 롤투롤에 대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동박 이외에도 분리막 장비 쪽도 지금 진출하고 있거든요. 네. 자회사 명성 TNS를 인수하면서 이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이제 동박과 분리막 시장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최근에 실적 좋게 내놓고도 빠지는 업체들이 있고요. 뭐 솔루스 첨단 소재처럼 실적의 컨센을 계속 하회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P&T는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크게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업황 호조로 인해서 내년의 예상 영업이익은 900억 수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총은 9천억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퍼로 봤을 땐 10배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국 공정 기업들과 밸류 비교를 좀 해보면 최근 시장이 빠지기 전에 그들이 평가를 받던 가치가 내년도 퍼 기준으로 한 15배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좀 정상화가 된다면 시총 전 수준까지 좀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다른 기업들보다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업사이드를 좀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응을 좀 가격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사실 단기간에 많이 빠졌고 또 7월 들어서 조금 회복의 움직임을 나오고는 있는데 트레이딩 전략을 좀 네. 알려주시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영업이익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분기 단위로도 엄청 그 시세 변화가 많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분기 실적을 한번 체크해 왔는데 분기 실적 체크해 보니까 이번 2분기가 아마 실적이 조금 저점으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이미 주가가 뭐 많이 빠진 상태라서 2분기 실적 나온다고 해서 제가 볼 때 주가 충격이 추가적으로 더 클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뭐 실망감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 장비 기업은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이제 향후에 급격한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주가를 이제 움직이는 키팩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라인 그럼 짤막하게 한번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차 5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3만 8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기억하면서 P&T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TS예요. 변한 것은 주가뿐 성장은 계속된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3, 4, 5월 급등을 기록했다가 또 그걸 다 반납해낸 종목인데 TS 포인트 가겠습니다. 저희가 DDR5 막 한참 얘기할 때 TSA도 그 DDR5 관련주로 많이 거론됐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 회사가 아무래도 하는 게 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군데 모멘텀을 좀 걸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회사는 프로브 카드,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인터페이스 보드와 같이 반도체 테스트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의 이제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프로브 카드 쪽입니다. 네. 이쪽에서는 뭐 낸드 쪽으로는 국내 1위고요. 세계에서 한 2위 정도 수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YMTC 같은 곳에 공급을 하고 있고 뭐 고객사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출이 이쪽에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쪽이고요.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한 10% 이상 매출 증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D램용 쪽 프로브 카드에 대한 캐파 증설을 이미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4분기부터는 가동이 예상이 되고 실적 반영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D램용 프로브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국산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고객사 물량이 이쪽에서 확대가 된다면 뭐 이쪽에서도 성장성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브 카드 쪽이 사실 매출에서는 더 많이 차지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어찌됐건 소켓주로 TSA를 많이 분류를 하더라고요. 소켓에 조금 더 관심 두는 것 같던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매출 비중으로는 이제 세 번째이긴 한데요. 이 소켓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켓 같은 경우는 이제 버닌 소켓하고 테스트 소켓으로 나뉘는데 네. 아무래도 이 테스트 소켓, 이 회사가 하는 테스트 소켓 쪽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고 시장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기업들의 시장은 더 관심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향후 이제 매출 증가폭을 지속적으로 더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동사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을 향후에 이끌 것으로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프로브카드 쪽이지만 사실 네. 미래 성장 동력은 이 소켓 쪽에서 그렇죠. 찾는데 테스트 네. 소켓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테스트 소켓을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낯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을까요? 아까 이제 테스트 소켓이 그 버닌 테스트 소켓보다는 조금 시장 규모가 크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웨이퍼 원재료가 패키징으로 이제 가공된 이후에 반도체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끼우는 테스트용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소모가 됩니다. 소모성 부품이라서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칩이 이제 종류에 따라서 소재가 다르고 검사 효율과 생산성에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소켓에서 그럼 TSE가 좀 선두 주자일까요? 아니면 후발 주자에 속할까요? 네, 테스트 소켓 속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후발 주자입니다. 근데 후발 주자이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빨리 좀 궤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실리콘 러버 타입을 만들고 있는데 시스템 반도 쪽으로 활용을 지금 많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러버 타입 말고 핀 타입 쪽도 또 진출을 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이 테스트 소켓 쪽도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 마진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 회사는 AP향으로 러버 타입 L툰 소켓을 이제 개발을 잘 해서 삼성전자와 퀄컴 등에 대응을 잘 하고 있고요. 네. 경쟁사 점유율 계속 흡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포고 타입에 비해서 이 러버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이 좋고요. 단가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침투율은 제가 볼 때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국내외 고객사양 빈메모리 테스트 소켓 수요가 상당히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삼성전자나 퀄컴 이외에도 고객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켓 쪽에서도 전년 대비 한 20% 이상 매출 증가를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의 성장성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첫 화두가 성장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다 이런 네. 표현이 있었어요. 성장 실적에서도 좀 받쳐주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는 실적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장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또 매크로의 변화라든지 어쨌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 우려 둔화로 주가만 좀 크게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관 측에서 금융 투자 중심으로 꽤 매도가 나왔고요. 뭐 네. 연기금 쪽은 좀 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관은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매도보다는 꾸준하게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를 꾸준히 했다라는 걸 보이실 텐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진짜 외국인이라기보다는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제 CFD 쪽에서 하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시장 조정 구간에 좀 물량이 청산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이 물량을 결국에는 기관과 개인이 받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1분기 대비해서 한번 봐주신다면요? 동사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늘어나는 형태로 아마 실적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2분기에도 좋고 하반기도 꾸준하게 좋은 실적 낼 것으로 예상되고 또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는 탑라인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 쪽에서도 30%대 이상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TSE 저희가 가격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밸류 평가를 해본다면? 네, 일단 목표가는 1차는 7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2,000원대 지나갑니다. 지금보다 주당 10,000원 정도 올려잡는 목표가 건네주셨어요. 72,000원 저희 기억해 볼게요. PNT와 TSE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 내용부터 밸류 평가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